마켓 넘버 5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 2014년의 마지막 거래일은 양지수가 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가 1915포인트, 코스닥이 54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때문에 2015년 첫 거래일이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5명의 전문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 줄 전략부터 먼저 보시죠. 네. 자, 명준운용력은 교역 조건 효과 12월 무역 흑자 20% 급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가져가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네,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제한적인 일할 효과를 기대하자 실적과 정책 모멘텀 수반한 종목에 관심을 두자는 전략입니다. 네. 자, 이동근 전문가는 지정학적인 긴장이 완화됐다. 관련주에 주목하자.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금산 전문가입니다. 남북 경협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목하자는 전략입니다. 네. 박한샘 전문가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필요하다. 추세 상승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긍정적인 기대감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종목별 장세에 대응을 해보자 이런 전략도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상승 하락 같이 한번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약간 좀 상승 쪽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세 분의 전문가가 업,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가 다운에 투표를 해주셨네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 전망되고 있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상승을 예측했고요. 금산 전문가가 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1월 효과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이제 어떤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좀 완화가 됐다. 이런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좀 약간의 좀 보수적인 접근도 보니까 내용 중에 있습니다. 네, 아직은 좀 혼조하고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박한샘 전문가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 조정, 그리고 추세 상승은 유지된다. 이런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날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 볼지 박한샘 전문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자, 2015년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계획하신 일들 증시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도하며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금요일 함께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로 이 마켓 넘버 5 여러분들하고 8번째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은 글로벌 포인트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죠. 약 한 이제 3개월 전부터 이런 흐름이 분명하게 시장에서 나타났는데 미국 시장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중국 시장은 하락을 한 것이 지난 5년간의 전형적인 디커플링. 그리고 이제 이 디커플링이 계속 강화가 된 게 미국은 계속 상승, 중국 하락. 그리고 이제 한국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이런 것이 최근 3년간 뭐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약 3개월 전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이상 고가 갱신을 하더라도 옛날처럼 계속 빵빵 치고 가는 게 아니라 들었다 놨다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 그러나 중국 증시는 지금 2,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까지 수직 상승을 했죠. 60%를. 자, 중국이 그래가면서 2014년도 12월 31일 우리가 쉴 때 중국 시장은 열렸습니다. 2014년도 연중 최고치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2010년도 종가 기준으로 2010년도 이후에 만 5년 만에 최고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중심의 시장, 전 세계 시장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양대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이 살아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못 살아난다.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즉 수요의 한 축인 미국 그리고 생산의 한 축인 중국. 이 쌍발 엔진이 살아나는데 한국이 못 살아난다. 그러면 한국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입니다. 3,1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한 1, 2주 동안 옆으로 눕다가 12월 31일 날 또 장대 양봉으로 올려쳐가면서 최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또 국제 유가는 55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53달러로 또 최저가로 마감이 됐죠. 중국 보시면은 2010년도 이후에 지금 5년 만에 최고가를 갱신한 모습입니다. 자, 따라서 코스피 포인트에서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국의 저런 큰 틀, 즉 디커플링 현상이 기조가 바뀌었다. 디커플링은 변한 게 없어요. 미국 상승, 중국 하락이었는데
반면에 미국은 멈춰가고 들었다 놨다 하고 중국이 계속 치고 나오는 전 세계적인 디커플링이 기존은 바뀐 게 없는데 내용은 180도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입니다. 왜 우리나라도 수출 중심으로 먹고 사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니까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한국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물은 국내 시장은 완전히 휴가입니다. 반면에 선물은 문전성시예요. 외국인들의 거래소 매매 비중이 급감이 나왔습니다. 선물 시장 반면에 장악력은 오히려 더 강화됐어요. 자, 주식은 멈추고 선물은 강화됐다. 이거는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중장기 투자자들, 즉 트렌드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추세 매매자들은 휴가를 간 상태고 매니저들이 단타성 매매자만 한국 증시에 지금 남아있죠. 거꾸로 얘기하면 단기로 보면 시장의 질이 굉장히 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연말 윈도우 드레싱도 그래서 상승으로 나온 게 아니라 거꾸로 하락으로 나왔죠. 그 방금 말씀드렸던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개인과 기관의 매매 비중을 의미하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12월 30날 거래소 시장에서 23.88%의 매매 비중을 가졌습니다. 11%, 17%, 23% 3일간. 반면에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평균 30% 전후의 매매 비중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연말로 갈수록 비중이 오히려 거래소에서 주식에서 사고 파는 비중, 전체 차지하는 비중에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대금이나 그런 면에서. 반면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강화가 됐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 뭐 평균 54%에서 47%, 50%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비중을 가졌는데요. 거꾸로 47%에서 48, 53으로 선물 시장은 다시 강화가 돼가면서 거래소 시장은 비중이 많이 1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20% 전후반. 반면에 선물은 항상 50% 전후의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 시장에서 지금 주무르고 있다. 결국은 연말 연초 한국 증시에서 아직 방향성이 큰 방향성을 정하지 않았다. 추세 매매자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량은 많지 않은 가운데 지수의 변동성, 즉 단타 매매자들이 선물에 의해서 또다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코스닥은 반면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선물하고 별로 상관없이 그냥 자체 플레이 게임이 진행되고 있죠.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신성장 산업 가운데서 급등급락 종목들이 나오고 기존의 종목들 가운데서는 또 올라갔던 건 떨어지고 떨어졌던 건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장이야말로 지금 뭐 삼국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방에서 지금 각자 지방 이 토호족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테마주들이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거래소와는 반대로 양봉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은 말 그대로 춘추전국 시대예요. 구심점이 없어요.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면 반도체 아니면은 뭐 사물 인터넷이면 사물 인터넷 이런 새로운 구심점이 나타나줘야 되는데요. 가장 유력한 것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이제 2015년도에는 지금 CES 국제 가전 전시회 2015년도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박람회에서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 홈, 그러니까 이제 TV라든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부 다 전자 제어로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가장 부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제 이 반도체 파트 그리고 사물 인터넷 파트 그리고 새롭게 지금 이제 환경 규제에 맞물려서 전기차 관련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2015년도 초반 가장 가능성 있게 열리는데 연초에 이런 종목들이 테마성 흐름을 가지고 일단은 초기 상승 국면에서 강한 흐름을 보일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즉 거래소 시장에서 어떤 구심점도 없고 코스닥도 없기 때문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 30날 급등한 모다정보통신이라든가 코맥스라든가 이런 상위 종목들 전체가 바로 사물인터넷 관련 종목군들로 구성됐다라는 것이 그런 수급 면에서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거래소 연초 연말에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이제 시장의 큰 구심점이 아직 나타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저도 오늘 약간은 시장이 조정권이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추세가 바뀌진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미국과 중국의 큰 트렌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유가가 급락 나왔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제 2015년도 상반기에서부터 2, 4분기 4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반영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참 재미있는 그러한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12월 31일 날 환경부에서 갑자기 연비 규제 강화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말 연초에 이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자동차 연비 규제를 강화했는데 뭐냐면 기존의 정부가 갖고 있던 안보다 더 세게 유로 6 기준에 맞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도까지 리터당 24.3km.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 자동차들이 리터당 고속도로에서 14km, 시내 주행에서 8km에서 9km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2배 정도 강화돼. 기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의문이지만 못하면 벌칙금 때리겠다는 거죠. 온실가스는 킬로미터당 93g, 유로 6 기준에 맞췄어요. 이것은 결국에는 자동차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진 시점에서 굳이 저것을 급하게 발표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3.5톤 이상 경유차들이 갑자기 지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다음 달부터 오를 그런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저런 측면들을 봤을 때 앞으로 국제유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연비 강화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즉 단통법 이후에 자동차 파트에서 어떻게 본다면 제2의 단통법 효과가 나올 만한 그런 발표라고 보여지는데요. 핵심 주요 부품, 수혜를 입을 관련 부품주 및 관련 기업들은 터보 차저 분야, 즉 직분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고 해갖고 변속기에 미션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비가 절감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멈췄을 때 잠깐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 밟으면 놨을 때 달릴 수 있는 ISG, 스탑앤고 기능, 마이크로 HEV, 전동 컴프레서 이러한 부품들이 수혜를 입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관련 종목군들로는요. 터보차저는 현대 위아, 그 다음에 DCT, 그리고 ISG는 현대 위아 및 S&T 모티브, 플라스틱 재료로는 부드러운 전기 관련 재료로는 현대 EP, 딱딱한 거, 이런 거는 코롱 플라스틱, 즉 자동차 엔진에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건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허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저는 연초에 여러분들하고 2015년도에 주목해 볼 만한 것을 먼저 볼까? 아니면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정부가 저렇게 정부 발표를 해서 수혜주를 먼저 볼까? 우선순위를 놓고 고민하다가 일단 오늘은 저거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2015년도 관련된 주요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 상장했을 때 10,000원 전후에서 10,000원까지, 12,000원까지 움직이다가요. 지금은 4,000원대 중반 전후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주가는 지난 3년간 하락했는데 실적은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이번 연도 여름부터 마이너스권대였다가 2014년도 초반에는 마이너스권대였죠. 영업이익률이. 플러스권대로 플러스 1.85%, 플러스 5.8%로 영업이익이 수직 상승합니다. 바로 저러한 측면에는 전기 자동차 및 그리고 연비 강화에 대한 부분이 코롱 플라스틱이 지난 3년간 잘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면에서 2015년도 첫 번째 문을 여는 중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단기가 아니라 코롱 플라스틱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약간 조정을 받은 4,500원 전후로 분할 매집 말씀드리겠고요. 중장기 투자니까 급하게 매집할 필요 없겠죠. 목표가는 길게 보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3, 4분기까지 6월달 이후까지 목표로 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이 지수의 역사적 바닥이라고 보고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액매가 1,000원이기 때문에 4,500원 전후에서 중장기 투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함께 도와줄 첫 번째 종목과 더불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첫 거래일 투자 전략 박한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환경부의 연비 규제 강화 발표에 따른 수혜주에 주목하자. 여기에 더불어서 계속해서 추가 관심주죠. 코오롱 플라스틱. 지금 현재 주가는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요. 긍정적인 매수 관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따라서 중장기적 매수 관점인데요. 4,500원의 매수가, 9,500원 목표가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1, 2, 3부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토마토 수익률 대회 데스매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